안녕하세요, 미주모입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 실적 발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오늘 테슬라 주가 움직임이에요. 안타깝지만 실적 발표 후 지금 장후에 한 7.7% 정도 하락하고 있고, 오늘 장중에 하락한 2%까지 계산하면 지금 한 10% 정도 내려왔는데요. 일단 실적 발표를 냉정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고 이 하락이 장기적으로 볼 때 매수 기회인지 아니면 걱정해야 될 점이 있는지, 그리고 하락하게 되면은 어떤 레벨에서 지탱해주고 상승해줄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예상 대비 어떤 실적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2분기 예상이 62센트였는데 52센트가 나왔고요. 매출은 예상보다 약간 정도 잘 나왔죠. 24.77을 예상했는데 25.50이 나왔죠. 그래서 매출을 보시면요, 작년 대비 2%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번에 차량 배송 숫자가 나왔을 때 예상보다는 약간 잘 나왔지만 작년 대비 5%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매출 면에선 조금 걱정이 됐었는데 예상보다 조금 잘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대신 안타깝게도 EPS가 안 좋게 나온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적인 썸머리와 작년 대비 숫자를 한번 비교해 드릴 텐데요. 매출은 방금 말씀해 드렸듯이 플러스 2%가 나왔고, 그 대신 이제 순이익으로 볼 때 갭 넷 인컴은 작년 대비 이번 분기에 마이너스 45%, 갭 EPS도 마이너스 46%, 난 갭 EPS도 마이너스 43%인 상태예요. 이익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숫자를 예상했고, 그 예상한 숫자 그대로 거의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밑에는 지금 매출 비중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automotive sales, 그러니까 차량 세일즈랑 차량 리싱이 좀 내려왔고, 그 대신 에너지 제너레이션 스토리지, 친환경 쪽이랑 서비스 쪽 매출이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거를 작년 숫자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작년에 보시면요, 매출이 47% 올랐고 순이익도 20%씩 올랐었어요. 그만큼 여러분 지금 분기 숫자가 얼마나 안 좋은지 딱 한눈에 보실 수 있고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경기 상태와 많은 회사들의 이제 전기차 컴페티션으로 인해서 테슬라 성장률이 생각보다 많이 둔화된 상태입니다. 자, 이번에는 간단한 차트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게 테슬라 차량 마켓 쉐어예요. 그러니까 파란색이 US, 캐나다, 빨간색이 유럽, 연두색이 차이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점유율 자체가 전체적으로 잘 상승했었어요. 근데 최근 지금 두 쿼터 보이시죠? 여기랑 요 부분. 여기서 그 점유율이 조금씩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죠? 요 부분이 조금 저는 걱정이 돼요. 물론 여기서도 이제 줄어드는 리전이 몇 번 있기는 했었지만 지금 보시면 공통점이 뭐냐면 세 리전 다 조금씩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테슬라 주가가 정말 잘 상승해 주려면 이런 점유율 자체가 앞으로도 조금씩 더 늘어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자, 다음은 펀더멘털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 차량 관련 매출은 사실 마이너스 7%가 나왔어요. 그 대신 에너지 제너레이션 스토리지 레비뉴가 여러분 100% 상승했고, 서비스 레비뉴가 21%가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토탈 매출 성장률이 2%가 나온 거예요. 친환경 쪽에서 폭발적인 성장률이 있기는 했지만 그거는 어차피 비중이 낮기 때문에 토탈 매출로 볼 때는 지금 2% 성장률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사실 매출보다 더 문제점인 게 마진율이에요. 그리고 순이익이요. 지금 보시면 순이익이 작년 대비 여기 45% 떨어진 거 보이시죠? 그리고 마진율 자체도 오퍼레이팅 마진은 작년에 9%였는데 지금 6.3%가 됐고, 이비타 마진도 작년에 18%였는데 지금은 14%로 떨어졌고, 이런 마진율이 지금 자동차 가격을 최근에 많이 내려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다시 예전 마진율로 돌려놓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적 분석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긍정적인 면을 하나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어요. 이번 분기에 에너지 제너레이션 앤 스토리지 비즈니스는 정말 잘 성장했는데요. 이게 사실 수년 동안 마이너스 그로스 프로핏이었어요. 근데 보시면 이번 분기 프로핏이 작년 대비 거의 2배가 상승한 상태거든요. 지금 차량 세일즈는 성장률로 볼 때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만큼 이번 분기에 에너지 스토레이션 비즈니스는 정말 잘 나왔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슬라 전 실적들과
이제 앞으로 있을 전망에 대해서도 숫자를 보여드리고 한번 분석해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번 분기 실적은 저는 기대 안 했어요. 여러분, 차량 배송 숫자도 작년 대비 5% 하락을 했고, 사실 다른 비즈니스는 그렇게 지금 점유율이 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번 분기 숫자는 좋게 나올 가능성이 적었죠. 그 대신 저는 가이던스를 올릴 가능성이 이번 분기 높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가이던스는 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에 있던 전망과 굉장히 비슷한 숫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긍정적인 면을 하나 말씀해드리면 지난 4분기보다 앞으로 있을 4분기 숫자를 보시면 매출 성장률도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 EPS도 진짜 지난 4분기는 최악이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한 분기만 빼면은 다시 EPS도 올라갈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 엔비디아 같이 지금 최악의 시간은 지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최근에 큰 매수가 테슬라에 들어왔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휴메노이드 로봇과 저는 로봇택시가 포텐이 있는 비즈니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앞으로 또 상승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 이런 비즈니스도 과연 프로핏과 넷 인컴이 있냐에 따라서 주가가 더 상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버블이 나중에 꺼질 수도 있어요. 저는 제일 좋은 예가 엔비디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엔비디아를 보시면 사실 많은 분들이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그냥 버블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AI 버블. 근데 그만큼의 실적이 받쳐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테슬라도 여러분 마이너스 EPS 성장률이 최근에 계속 나왔잖아요. 최근에 상승한 것 빼고는 전체적으로 주가가 그 부분에 하락을 했었고요. 그래서 테슬라도 2019년 때 같이 크게 다시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 좋은 전망과 EPS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 두 가지만 말씀해드리고 차트 분석으로 넘어갈 텐데요. 첫 번째는 테슬라가 4PE로 봤을 때 S&P 500 안에 있는 주식 중에서 거의 아직도 제일 비싸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번에 전망을 조금 올릴 걸로 기대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전망을 올린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4PE가 조금 더 내려오려면 앞으로 금리 인하로 인해 조금 더 좋은 실적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가 만약 대통령이 되게 되면요. 전기차 관련 크레딧, 맨데이트를 없앨 예정이에요. 그만큼 테슬라는 바이든이 처음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친환경 캠페인을 많이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구입했을 때 그만큼 세금 베네핏, 텍스 베네핏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그게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단기적인 타격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니 그 점은 참고하시고 투자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또 긍정적인 말씀을 해드리면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이라서 나라의 돈을 막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인플레이션이 트럼프 대통령 밑에서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트럼프는 주식시장도 신경 쓰는 편이라서 금리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을 때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가 조금씩 좋아지는 사이클이 저는 온다고 보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자동차가 더 많이 팔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또 테슬라도 득을 볼 수 있으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 차트 분석을 해드리고 마무리할 텐데요. 화면을 보시면 일단 테슬라는 이 큰 컵을 굉장히 크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큰 컵 저항선에서 리젝트 되고 요 박스권에서 지금 횡보한 상태인데, 안타깝게도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내일 개파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볼 때 227불까지 내려왔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결국은 이 200불 레벨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야 할 점이 뭐냐면요. 요 레벨 보이시죠? 요것도 키레벨 같은데 저는 요게 숄더이고 이게 헤드이고 요게 숄더인 느낌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이제 말씀해 드리는데, 최악의 경우는 저는 200불에서 205불 정도까지 지금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점은 이제 주식이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지탱 레벨이 만들어지는지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지탱 레벨이 만들어지면서 베이싱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바닥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세요. 예를 보여드리면은 이런 레벨이에요.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도 약간 지탱해줬고 여기서는 조금 더 많이 지탱을 했죠.
그러면서 하방 트렌드에서 내려가는 저항선이 돌파하자 또 상승 기간이 왔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주식이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려가다가 베이싱을 하면서 지탱 레벨이 앞으로 만들어지는지 잘 보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해 드리면 저는 사실 나스닥 지수가 지금 흐름이 썩 좋게 보이지는 않아요. 안타깝지만 오늘도 보시면 주식이 상승할 듯 하다가 이 12평선에서 리젝트된 느낌이 보이거든요. 지금 약간의 저는 조정 단계에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 지수가 조정을 받게 되면은 테슬라도 조정받을 가능성이 조금 있으니 전체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면서 과매도 됐을 때나 지탱 레벨이 보였을 때 좀 매수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러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마디 해드리면요. 안타깝지만 이번에는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와서 테슬라가 장후에 하락하고 있지만 좋은 주식은 장기적으로 어차피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아직도 포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말씀해드리면 실적도 지금 최악의 시츄에이션은 좀 지나갔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내년 EPS 성장률도 38%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좋은 베이싱이 있을 때 조금씩 모아가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